네, 다음은 면접 이것만은 꼭 표현하라네요. 첫 번째는 자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 여러분 면접에서 자신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원자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서 알 수 있는데요. 목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는 거, 이런 것보다는 힘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컨택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뭐 땅바닥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정면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데요. 항상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얘기에 좀 흥미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부연 설명 좀 해도 되고요. 그리고 좀 재미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쵸, 이게 뭐죠? 라쌤이 혼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화학 쪽 전공하신 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그런데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보세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안 좋은 건 이거죠. 점점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좋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정중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할 시간을 좀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A 이런 게 가장 안 좋고요. B 지원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답변을 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목소리를 작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친구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구나. 좀 약간 소극적인 친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럼 C 지원자를 좀 볼까요? C 지원자는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어떤가요? B 지원자보다 좀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D 지원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지원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이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입사 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회사와 연관시켜서 PT를 한번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거 A, B, C, D 다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자신감 있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점수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까지 얘기해 준다면 자신감 있는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 표정인데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면접관 앞에서 면접자로서 면접을 볼 때는 대부분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제스처가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이냐면 다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인상을 쓰거나 긴장한 표정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인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심지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채용하려고 하는데 면접자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친구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우리 팀 분위기가 우울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주셔야 되냐면 바로 이 표정입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저 친구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팀에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겠구나. 우리 팀에 비타민이 되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99%가 대부분 이런 표정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얻고 그리고 채용으로도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런 밝은 표정을 짓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거울을 보면서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런 습관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큰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정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집니다. 진정성이 반대말이 거짓말인데요. 면접에서는 너무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만 잘하면 되면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하는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자기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싶고, 이런 심리가 좀 강한데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주화 면접에서 여러분들 경험을 묻을 때 두세 가지 질문만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진짜 경험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의 경험사를 갖고 왔는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면접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있지만 부적절한 사람을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나 꼭 입사하고 싶다 이런 진정성을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내가 그것을 직무에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내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너네 회사에 큰 성과를 내주겠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세 번째 진정성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계속 직무 역량 강조 드리는데요. 여러분을 채용하는 이유가 바로 직무, 여러분들이 일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화학 해외 영업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재상인데요. 제가 인재상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전 열정, 리더십 팀워크, 창의성, 전문성, 성공 실패, 글로벌 마인드, 이렇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어필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경험을 어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행동과 생각을 보면서 인재상을 파악합니다. 저 친구가 도전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 친구가 리더십이나 팀워크가 있는지, 저 친구가 성공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인재상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씩 이런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실 때는 그 기업에 오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그거에 맞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꺼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꺼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점인데요. 다른 지원자들과 대비해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20평생 20살 이상이죠. 여러분들 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다 똑같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실패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라든지 아니면 격투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 격투기가 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걸 자기소개서에 어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걸 고민했어요. 저는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강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접관들도 취미가 같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크게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입사 의지입니다. 입사 의지를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겠죠. 다른 회사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저는 50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될까요? 네. 그것보다는 동종 업계, 그리고 같은 직무에 어떤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동종업계 만약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인이 A를 지원하는데 저는 B 회사에 지원했다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네. 기업이 선호하지 않겠죠. 경쟁 회사인데 저 회사에서 떨어뜨렸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의 단점을 좀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계 이런 데 지원했고요. 그런데 난 너네 회사에 꼭 오고 싶다, 그리고 그 전에 탈락한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탈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다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런데 뭐 1년 이상 도전해갖고 만약 탈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뭐 경쟁회사에 같은 직무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도 입사 의지를 꼭 어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입사 의지를 어필할 수 있고요. 나는 진짜 너네 회사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